네, 안녕하세요. 천인서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보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반려가 된 게 FDA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이 얘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제 고점에서 이제 이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뜨기 직전에 이러한 구간에서도 사실상 이제 매수가 된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태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주가가 뭐 식약처에서 반려가 됐는데 FDA에서도 바로 또 뭐 승인에 관련된 보류가 뜨면서 추가적으로 막 폭락이 되고 막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FDA에서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대부분 마지막에 반려가 되는지, 그러면 이 마지막 관문을 가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조금 할까 하는데, 내용이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이제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장이 마감이 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휴일이죠. 제가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일부러 어제 영상을 안 올렸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이제 8월 15일 오전 이제 10시 한 1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영상을 꽤 오래 찍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와이프한테도 미리 조금 일을 조금 네이처셀에 관련된 영상을 길게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조금 나가는 시간을 조금 오후로 잡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영상을 굉장히 길게 찍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조금 다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어제 보지 말고 오늘 보라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그냥 보라는 거예요. 배속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수급이라던가 추세라던가 이런 거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 당장 불안한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야처가 반려가 되는데 FDA가 승인이 되겠냐, 그쵸? FDA도 빠르게 이러한 내용도 다 엎어버리고 다 보류로 때리지 않겠냐, 그죠? 우리가 이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과연 이거를 기다릴 만한 그러한 근거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죠? 식약처가 반려가 되는데 FDA에서 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안 되는데 FDA가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려면 식약처의 문제점을 정말 자세하게 들어봐야 돼요. 플러스 내가 식약처에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 식약처에서 전에 근무를 했던 임상에 관련된 심사위원, 얘네들도 과연 식약처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알아야 돼요. 왜?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일단은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여기에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게 굉장히 막 불붙은 상황이잖아요. 갖고 뭐 대통령한테, 이재명한테 무슨 막 청원도 막 때리고 이래저래 막 뉴스나 이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죠?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식약처 입장에서 답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려를 때렸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나왔다는 거고, 이거 발표하는데 사실상 며칠이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명확한 거기에 근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임상 3, 3에 참여한 사람들, 정형외과 전문의
17명이 참여를 했는데 얘네들조차도 임상적 유의성이 확실하게 인정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뚜렷한 반박이 없어요. 그렇죠? 마치 뭐 동네 슈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반려 사유가 아닌,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환자 치료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치료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내용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지표는 MCID, 그냥 여기에 미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CID 같은 경우는 최소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현재 국제적으로 이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MCID에 관련된 산출 기준, 이게 현재 명확하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MCID라는 거는 한마디로 고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준 자체가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높게 정하기도 하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낮게 정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왜? 고정된 수치가 아니니까. 그렇죠? 마치 뭐 빽 있는 사람은 통과, 빽 없는 사람은 반려,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FDA에 관련된 의약품 심사 공식 지침, 여기서도 군간 차이율 MCID를 공식적으로 명시해서 의약품 승인 기준의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약처의 과거에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FDA에서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조인트 스텝에서만 적용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실질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할 때 이 MCID 지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조인트 스텝에서 처음 이거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이게 왜 조인트 스텝에서만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말 그대로 자신이 없었거나 로비가 덜 됐거나. 그쵸?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실질적으로 이 FDA 식약처 두 개의 행태를 봤을 때 식약처가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0건이에요. 이건 내가 얘기했죠. 청세법 이후에. 그쵸? 왜 0건일까요? 근데 통과된 거 4건이 있어요. 이 4건은 대체 뭘까요? FDA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식약처에 그냥 신청 넣으면 바로 통과라는 겁니다. 대가리가 아플 이유가 없어요. 왜? FDA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이거를 지네가 먼저 검증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0건인 거예요. 5년 동안. 이해 가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들이 허가해놓고 뭔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겨. 그러면 국민들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막 난리 나고 이러한 내용도 막 퍼지면 또 정부에서 와가지고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질타, 그 개입,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FDA에서 승인된 거,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다 하더라도 식약처가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왜? FDA라는 방패막이 있어요. FDA 떠넘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DA에서 승인된 거를 국내에서 신청할 때 바로 프리스페이스 되는 게 FDA라는 방패막이 잘못을 떠넘긴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MCID라는 이 기준보다는 지금 해야 될 거는 유효성에 관련된 평가는 WMAC 많이 봤죠? VAS 이걸로 이제 조금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이 WMAC 같은 경우는 이게 관절 기능에 관련된 이제 평가 지수이고 VSA 같은 경우는 통증에 관련된 그러한 지수거든요. 사실상 지금 조인트 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FDA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BTD 지정과 그쵸? 뭐 EAP가 승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거 말고 그쵸? 그 전에 그 식약처에서 임상위원 한마디로 전에 근무했던 뭐 강윤희 그쵸? 요런 거는 뭐 잠깐 제가 띄워도 되겠죠? 뭐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 나오죠.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그쵸?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내용에서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의 이 식약처가 중앙약심에 관련된 운영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회의 과정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작심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오 땡땡 식약처장이 문제라는 거죠. 오 땡땡 식약처장 외에 오씨 일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얘네들을 그냥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식약처에 지금 진짜 오씨가 갑자기 겁나게 많아졌어요. 겁나게. 이 전 식약처 임상위원이 얘기하는 게 조인트 스템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쵸? 뭐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 지금 이게 조인트 스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진료 경험이 많고 치료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의견이에요. 이건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관련 경험 정형외과 직원이 17명이 참석을 했고 임상 3상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 치료성, 효과성, 뭐 임상에 관련된 유의성,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했다라고, 요거는 제가 아까 위에서 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에 관련해서 진료를 해본 적도 없는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가가 얘네들보다 더 잘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점이라는 거고, 그 이전에 회의록을 읽어봤을 때도 항상 이런 줄기세포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라봤을 때 진짜 임상적 유의성, 그런 유효성, 그런 거에 대한 논의보다는 진짜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져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과학적 유효성, 이게 계속 논의가 주였다고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쵸? 과거에 뭐 KBS 추적 60분 거기서도 나왔었잖아요. 가짜 약의 탄생,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뭐 이러한 내용들로 뭐 인보사에 관련된 허가 과정, 그러한 문제점을 방송한 적이 있죠. 이때도 막 중앙약심에 관련된 그러한 뭐 이제 투명성이라던가, 뭐 운영성이라던가, 뭐 심사 기준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이제 다룬 적이 있었고, 이거는 옛날에 저도 봤었어요. 그때 한창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경제 방송을 이제 방송국 가서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안 볼 수가 없죠. 주말에 그때 저는 뭐 여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막 이런 것들만 막 쫓아다녀서 항상 막 이제 막 분석을 하고 막 찾아보고 연구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약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게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말 뭐 TV를 틀면 나오는 그런 생방송에 출연을 했던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였다 보니까 사실상 뭐 우리 뭐 이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막 가족들, 막 친척들, 그리고 뭐 정말로 막 이제 어르신들 다 막 TV 생방송을 보니까 그거는 뭐 정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진짜 막 구라를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막 책임감 그런 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내 방송을 뭐 진짜 생방송에 나오고 있다. 거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뭐 아무래도 TV에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믿고 정말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시청이거든요. 지금의 유튜브랑은 달라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막 공인이 아니잖아, 공인이. 근데 옛날에 방송국 TV에 나올 때는 공인이었어요, 공인. 왜냐면 생방송을 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진짜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도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막 찾아보고, 그리고 뭐 진짜 그때 제가 아침에 방송했거든요. 오전에,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뭐 미장이 끝나고 이제 국장이 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장에서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계속 다 그냥 막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거기에 관련해서 다 애드립으로 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지금도 아마 습관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식약처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간단해요. 식약처에 관련된 내용 미리 신청을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이게 나는 네이처셀의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식약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식약처에 관련된 결과 말고 FDA에 관련된 내용, FDA에 대한 그 FDA에 관련된 행보를 중시하라고, 그쵸? 아니, 왜 식약처에 자꾸 목을 맸는지 나는 네이처셀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이거를 몰랐나?
아니,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시약처 신청을 넣었을 때 통과된 애가 한 명도 없다니까? 5년 동안? 그쵸?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겁나하는 거야, 겁나하는 거. 아니면 정말 정말 로비를 많이 하던가. 근데 로비를 많이 해도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자신감이 없잖아. 거기에 관련해서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시약처에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그냥 FDA에서 승인된 것만 그냥 승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네이처셀에서 왜 판단을 안 했고, 왜 몰라서 지금 이 하한가를 가게 했냐고. 아, 진짜 이게 정말 나는 실수였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네이처셀한테 정말 권유를 미리 했었었나 봐. 식약처 그냥 잠깐 미루고 FDA만 집중하자. 그리고 FDA 승인이 되고 식약처 승인 넣자. 그러면 그냥 풀패스다. 그러면 이거 뭐야? FDA 승인해서 급등. 그 뒤에 식약처 승인해서 급등. 이거를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 나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이의 신청 넣어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뭐 해봐도 어차피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진짜 이 순서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 순서가. 어쨌든 보면은 FDA 행보를 봤을 때 FDA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신속하다라고 봐요. 그쵸? 얘가 24년도 9월 달에 그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RMAT, 그쵸? 요거를 이제 신청을 했죠. 그쵸? 그래서 이 결과 나온 게 임상 3상에 관련된, 임상 3상, 나 이게 발음이 안 되지? 임상 3상. 하여튼 임상 3상에 관련된 완료 자료, 그리고 임상 3상에 관련된 3년치 추적 관찰 자료, 그러한 내용들을 제출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심사를 했죠. 이게 아마 신청을 한 게 24년도 아마 9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나요. 그죠? 요거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죠? 갖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얘네가 이제 결과에 관련된 임상적 유의성이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죠. 그쵸? 갖고 신청한 지 아마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갖고 이제 24년도 10월 달에 RMAT에 지정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25년도 3월 달에 혁신적 치료제 BTD에 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6개월도 아니에요. 3개월 만에 25년도 6월 달에 동정적 사용 허용 EAP가 승인이 됩니다. 3대 가속에 관련된 승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투명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통과가 되고 내년 상반기 가속 승인을 목표로 25년도 6월 달부터 중증 환자에 관련된 선별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를 유치해서 4천억을 투자해서 상업화 기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관련해서 치료가 심각하다. 그러면 치료가 심각한 사람들은 잘 걷지도 못하고 잘 거동도 어려울 건데 한국에서 치료 받지 마세요. 일본 가시고 미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상장은 나스닥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죠. 그쵸? 날라가잖아요. 지금 날라가잖아. 그죠? 이게 내가 우리나라의 현재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느 정도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빠르게 치료를 하고 빠르게 여기에 관련해서 자리를 잡아서 진짜 글로벌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회사가 빵빵빵 나와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FDA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걱정과 불안감을 조금 덜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FDA에 있어서 승인과 반려는 대부분 CRL이죠. 그쵸?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잘 알아요. 대부분이 CMC에서 결정이 돼요. CMC에서. 이거는 여러분 LCB를 봐도 알지 않아요? 그쵸? LCB에서 FDA에서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CMC였어요. CMC. 중국의 제약사들 혁신적인 신약 개발 능력, 그래 어느 정도 좀 빨랐어. LCB 역시도 괜찮아. 근데 결과적으로 반려됐던 게 뭐예요? 생산,
통제 시스템, 결국은 이거였어요. 이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나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비교 가능성, 그러한 부분들, 문턱은 넘었지만 통제 시스템, 생산 통제 시스템, 여기에 관련된 신뢰 장벽이 계속 부딪혀서 계속 CRL을 쳐맞고 있는 겁니다. 내가 HLB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말 했어요. 왜 대체 중국을 고른지 모르겠다. 왜 대체 항소 제약을 고른지 모르겠다. 그게 HLB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야? 계속 CRL 받고 빠그러지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일세세로 가져와 볼게요. 그쵸? 그러면 내일세세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쵸? 내일세세를 관련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미국의 4천억 투자. 뭐 얘는 CMC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 미국에서 준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거를 위해서 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죠. 그쵸? 뭐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하면은 1+1이 딸려오잖아. 뭐가 딸려와요? CMC에 관련된 이 평가가 굉장히 옳게 될 가능성, CRL을 안 받을 가능성 하나가 더 딸려와요. 뭐 미국의 관세, 트럼프의 제약바이오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한마디로 뭐야? 말 그대로 1타 2피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FDA에서 반려되고 말고는 CMC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는 이미 인정이 됐죠. FDA에서. 그래서 이제 뭐 BTD 받고 EAP 받고 그러면 뭐야? 마지막 관문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까지는. 한마디로 뭐야? CMC의 관문까지는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CMC의 관문까지 가서 정말 FDA에 신청을 했어.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까지 가야 되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뭐야? 말 그대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마지막 관문을 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뭐야? 기대감이 계속 폭발하는 구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 구간이 안 갔어요. 이거를 내가 과거에 뭐에서 얘기해줬어요? HLB에서 내가 차트를 보여줬잖아. HLB 차트로. 그쵸? HLB 차트.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뭡니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마지막 관문. 한마디로 CMC에 관련된 마지막 관문. 그걸로 급등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갑니다. 네이처셀 쉬지 않고 가는 이 흐름이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그쵸? 얘가 여기서 빠그러진 이유는 뭐예요? FDA 관련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빠그러진 거죠. 뭐 반려라는 결과, CR이라는 결과. 그쵸? 근데 이 결과가 빠그러지기 전까지는 뭐야?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이처셀에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FDA 결과를 볼 생각이 없어요. FDA에서 승인이 된다, 반려가 된다. 저는 이거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HLB에 관련해서 저는 조금 빨리 나왔어요, 이거를. 이거를 제가 옛날에 아마 인증 영상이 있을 건데, 이거를 딱 보면은 여기 막 12만원까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거 그 전에 팔았어요. 그 전에. 그죠? 아마 이 11만원대에 안 팔고, 뭐, 8, 9만원에 팔았나? 8, 9만원? 보시면 여기 24년도 2월 20일 날, 그때 얘기하죠. 27초. 장 시작하자마자 재생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고점 가기 전에 그 전에 약간 뭐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 나름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2만 원대에 있던 게 뭐 8, 9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때도 뭐 거의 4배에서 한 뭐 5배 전후까지는 갔던 거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진짜 승인에 관련된 결과가 뭐 O다, X다 이 도박을 할 생각은 없어요. 베팅을 할 생각. 그죠? 간단해.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는 분명히 기대감으로 올릴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뭐예요? 기대감으로 이미 올랐잖아. 그럼 뭐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팔아야 돼요. 왜? 어쨌든 간단해. 좋게 나왔어. 근데 그 전에 이미 올랐어.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이미 올랐으면 주가 반영은 된 거야.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야? 기다리던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뭐야? 기다리던 재료가 나온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재료 소멸로 상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팔아야 돼. 반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와? 창실현이 아니지. 실명 매물이지. 이때는 뭐야? 급락이 나와요. 결국은 뭐야?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점이 어디까지 시키느냐, 그게 핵심인 거야. 그거는 제가 그때쯤 가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네이처셀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거를 내가 뭐 네이처셀이 올라간 게 딱 따지고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한 번도 안 파던가요? 내가 한 번도 안 파던가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그쵸? 분명히 여기서 팔라고 했었고, 자, 여기, 요 구간에서 사라고 했었고, 또 여기 팔라고 했었고, 그죠? 또 아마 여긴가? 여긴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쯤에서 또 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못 팔았죠. 왜? 시약적 결과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달려로 여기서 주가를 더 띄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그러질 거. 이거를 제가 놓친 거죠. 그쵸? 근데 이거에 관련된 상황들은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그 비슷한 사례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젠백스 사례. 그죠? 젠백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내가 여기서 전량 매도 못하고 절반만 매도했잖아. 근데 절반 매도했던 거 여기서 재매수 때렸죠.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가져갑니까? 6에서 7만원까지 가져갔어요. 나는 네이처셀이 제2의 젠백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네이처셀을 그냥 무조건 들고 가라. 무조건 팔아라.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여기 있죠. 보면은 24년도 11월 21일 이 날이 뭡니까? 여기 딱 보면은 첫 번째 여기 고점에 찍혔던 날이에요. 19일, 20일, 21일. 이때는 제가 뭡니까? 여기서 들고 있으라고 안 해요. 이 자리 매도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쵸? 11월 21일 날 11분 3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차익실현이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구간 긴가민가에서 차익실현 안 했어. 근데 오늘 또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왔어. 이거 뭐야? 매도 해야 된다는 거야. 매도. 응? 매도를 해야 돼. 진짜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돼? 미친듯이 급락이 됩니다. 급락이 될 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빠졌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라. 그죠? 한마디로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해요. 첫 상승이 파동에 나왔던 여기 장대 음봉의 아랫꼬리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매달 며칠 얘기해요. 여기 25년도 2월 1일 날 2월 1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3분 45초 여기 그쵸? 여기까지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도 나는 이거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죠? 맞죠? 첫 상승 파동에 여기 장대 음봉의 아랫꼬리 자리 2월 2일 2월 1일이면 날짜가 여기에요. 여기 2월달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여기까지 빠진다고 얘기해. 결과적으로 뭐야?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또 이렇게 급등이 되죠. 이 급등이 되고 나서 빠져요. 그러면 이 급등에서 팔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날짜는 언제예요? 2월 4월 22일 4월 23일이죠. 여기 또 똑같이 며칠이에요? 25년도 4월 22일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에 들어보세요. 때문에 네이처셀 이러한 구간에서 전량 매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련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최소 절반은 즉시 매도해야 됩니다. 왜? 상한가 잔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위로 저항 매물대가 너무 높아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이때도 상한가를 갔어. 그럼 대부분이 상한가 갔으니까 무조건 들고 가라. 더 갈 거다. 근데 저는 뭐예요? 대놓고 그냥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남은 비중까지도 얘기해줘요. 남은 비중. 이거를 제가 아마 8분 6초인가? 아마 그때쯤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9시부터 10시까지 35,800원 돌파해 보라. 얘기하죠. 10시부터 10시까지 35,800원 돌파 여부를 봅니다. 그쵸? 그리고 뭐야? 돌파하면 매도. 돌파 못하고 깨지면 돌파하면 뭐 가져가고 돌파하지 못하고 깨지면 매도하라. 그런 얘기들도 여기 나오죠.
가격 깨지면 매도. 그쵸. 이 가격 안 깨지면 보유.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9시부터 10시 사이에 35,800원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전량 매도. 주가 다음날부터 급락.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더 빠질 것 같은 자리는 더 빠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젠비스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그쵸? 여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여기 11월 2일 날 얘기하잖아요. 1분 13초에.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던 분들은 절반 재매수 진행을 이제 거의 다 진행을 아마 오늘 했을 거고, 자 일단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자리 매수하라고 했는데 하락하고 급락돼서 매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뭡니까? 그냥 계급등이에요. 보여요? 음영친 자리가 어딘지 여기요, 여기 선 한번 그어보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 7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리스크, 저도 도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이처셀에 관련된 도박은 우리가 애초부터 식약처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FDA였습니다. 식약처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애초에 없었어요. FDA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이처셀은.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FDA 결과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쵸? 아직 멀었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통과해야 될 관문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관문에 오고 결과가 나오는 상황 기다릴 때 이때가 기대감이 가장 많이 작용해요. 이게 아직 안 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네이처셀 혹시라도 제가 무슨 일이 나서 뭐 못 찍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FDA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친듯이 급등을 한다? 그 결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결과 전에 팔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때 그 타점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유튜브를 못 보는 상황이 왔어. 그쵸? 혹은 뭐 내가 갑자기 뭔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사고로 당해서 뭐 영상을 못 찍는 날이 왔어. 그러면 제 말을 기억했다가 반드시 결과 나오기 전에 팔면 됩니다. 그 기대감 자격 급등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나와요. 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가속 승인이 되는 부분들이. 기대감을 계속 FD에서 극으로 올려주고 있거든. 그쵸? 네이처셀이 떠든다고 해서 라정찬이 떠들고 임원이 떠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이처셀은. FDA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BTD 지정 안 됐어. 올라갔겠어요? ELP 승인 안 됐어. 올라갔겠어요?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줬어? FDA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를 그냥 틱틱틱틱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그냥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해서 네이처셀 추가 매수 타점 플러스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추가 매수 타점 플러스 고점 매도 타점 플러스 장중 브리핑 플러스 이슈나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 그러한 내용들 칼같이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아시죠? 장중에 영상을 찍어도 항상 장 끝나고 업로드가 됩니다. 실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실제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칼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장중에 문자 받는 사람들만 대응이 가능해요. 010-6531-4413 추가 매수 타점, 고점 매도 타점,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구독자를 조금 빠르게 늘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제 금전적 요구 아예 없이 진행이 되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010-6531-4413 네이처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가세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되기 전에 한마디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처음에 눌렸을 때 이 자리에서 대부분 히든 종목이 나갑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스윙주, 매집주, 산업성장주 한 달에 각각 한 개씩만 나가요. 세 개를 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 들어가도 되고 세 개 중에 뭐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장기가 못 끌고 간다. 그러면 뭐야? 단기 종목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도 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보내드리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플러스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이서 구독자분들은 25년도에 세 가지의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진행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AI 종목이에요. 시장이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지수가 오르던가 빠지던가 관계없이 올라갈 종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러한 섹터를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AI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들어가봐야 수익이 크게 안 나요. 그러려면 뭐야?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아직 안 올라간 섹터로 들어가야겠죠. 24년도에서 25년도에 올라간 섹터들 뭐가 있었습니까? AI 종목들, 그리고 뭐야? 전력이었어요. 전기, 전선, 원전. 우리가 어떤 게 들어갔죠? 전선이나 원전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과거에 전기나 전선이, 원전이 어떤 거 들어갔죠? 여기 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대한전선, 24년도 3월 달에 대원전선, 24년도 3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만원대에 들어가서 7만원대에 매도를 했어요.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딱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어디에 있죠?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만원대에 있어요. 이거 7만원까지 몇 배의 수익인가요? 무려 7배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문자 인증을 해.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문자 인증은 포토샵 조작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인증을 해. 그 역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날짜가 몇 월 며칠 되어 있습니까? 24년도 3월 15일 되어 있어요. 주가 위치가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4분 22초입니다. 들어볼게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6만원에서 7만원까지 가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거 2탄이에요, 2탄. 우리가 전기, 전선, 원전은 이미 갔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안 간 게 있어요. 이 안 간 게 뭘까요? 아직 안 간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반도체든 아니면 전력 전선이든 이게 없으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생산 단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투자한다? 내년에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두산 에너 같은 경우도 뭐야? 7배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7배보다 더 가면 더 갔지 덜 갈 수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관련된 섹터가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점 빠삭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히든 종목 첫 번째로 나갑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받아가세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종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꼭 받아가시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무작위로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얘네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럼 뭐야? 주가를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야? 제한된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금액이 모이면 이 종목은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진행한 게 뭐였죠?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오픈을 할게요. 첫 번째로 올라간 순서가 항암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같죠? 비만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이거는 제가 블랭크 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오픈을 드리는 거예요. 항암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젠백스였죠, 저희는. 비만으로 들어간 종목이 뭐였습니까? 펩트론이었죠. 그쵸? 젠백스 몇 월 며칠이요?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다리에서 다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던 분들은 절반 재매수 진행을 이제 거의 다 진행을 아마 오늘 했을 거고, 몇 월 며칠이죠?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그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24년도 11월 2일 자리 위치가 어디예요? 24년도 11월 달이면 여기 12월 달이죠. 24년도 11월 달이면 기본적으로 여기래요, 여기. 그쵸?
어때요? 여기 들어갔죠? 이거를 내가 25,000원에서 매도한다? 이거는 히든 종목이 아니죠. 이거 과연 얼마에 제가 매도하라고 했을까요? 25년도 6월 9일 어디입니까? 여기 6월 9일이죠? 이날 얘기하는 거야. 얼마까지 간다? 6만원에서 7만원 간다. 지금 봐봐요. 딱 6에서 7만원 찍고 뭐야? 주가 빠지는 거 봐요. 이런 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또 하나 비만 나갔던 게 뭐였어요? 펩트론이었어요. 펩트론. 24년도 8월 21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24년도 8월 21일. 24년도 8월 21일이면 자리가 어디입니까? 8월 29, 8월 27, 8월 21일. 여기에요, 여기. 그쵸? 이 종목은 아직도 매도 영상이 없어요. 왜? 매도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31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벌써 몇 배예요, 이것도? 거의 6배에서 7배 수준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아까 제가 인원 제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1200이니까 1000명까지만 받고 이 히든 종목 2개는 마감을 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꼭 다 받으시고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에 4,500억 달러를 지원을 하죠. 625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미국에 유리해요? 한국에 유리해요? 무조건 미국에 유리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재명을 욕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욕을 합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 주식 들어가야 돼? 미국 주식 들어가야 돼? 무조건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협상들이 비단 한국만 있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만 트럼프가 배째라식으로 나가고 있어. 그럼 뭐야? 여기에 관련된 수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야?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야?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국 주식은 많이 올라봐야 5배에서 7배야. 미국 주식 많이 오르면 20배에서 30배예요. 1번과 2번 AI와 제약바이오 이거는 한국 주식 들어갈 거예요. 3번은 뭡니까? 미국 주식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커요. 전부 다 뭡니까? 25년도에 들어가서 26년도에 수익률 최고 시합할 겁니다. 이 히든 종목 3개 반드시 들어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지금 전부 다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무료 추천 종목 천이서 구독자라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될 종목들 꼭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010-6531-4413 히든 바로 문자 주세요.